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주차료 파트 1 보도록 할게요. Is parking free if I stay at the hotel? 자, 이거 두 개의 절이 합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if절이 이제 후행절로 들어가서 끝에 있는데, if절은 if절서부터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를 해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넘어가셔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if I stay at the hotel이죠. 제가 호텔에 머무른다면,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호텔에 묵는다면 is parking free죠. 자, 여기서 보면 park이 나왔어요, 여러분. park이 무슨 뜻이에요? park은 명사로 쓰이면 공원이란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주차하다란 뜻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건 동사죠. 왜냐하면 명사의 ing는 못 붙여요. 동사의 ing로 붙이니까 주차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동명사 만들어서 네, 이거 현재 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네,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ing 썼다. 현재 진행형 뭐뭐하는 중인가요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동명사예요. 주차라는. 자, free가 나왔어요. free가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얘가 그 시간과 같이 써서 시간이 자유로운 건 뭘까요? 한가하고 여유로운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가격과 같이 free가 쓰이게 되면 가격이 자유로워요. 여러분 가격을 자유롭게 여러분들 보러 정하시라고 하시면 어떻게 정하시고 싶으세요? 돈 안 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free가 가격과 관련되어 있으면 무료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호텔이 묵으면 주차가 무료인가요? Actually, we charge a small fee죠. 자, charge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charge 마찬가지로 명사와 동사가 다 돼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요금,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충전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쵸. 요금을 청구하다 아니면 충전하다인데 여기서 보시면 뒤에가 small fee가 나왔어요. small은 작은이고 fee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금과 비슷한 뜻인데 특히 얘는 요금 중에서 어떤 요금?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에요. 그래서 소액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라는 얘기죠. It's $5 per night이에요. 여러분, per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치? 매마다 뭐뭐당. I'm sorry. 자, 그 다음에 여기 is 나왔죠? is는 뭘까요? It is의 줄임말. 그러면 밤에 $5입니다죠. 밤마다 $5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호텔이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은 잠을 자는 거를 기준으로 하죠. 잠 언제 자요? 밤에 자죠. 그래서 우리가 박에 해당하는 게 night이에요. 그래서 하룻밤당 $5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information 하면 정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Thank you for 명사 내지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 그러면 명사에 대해 감사하다 라는 뜻이죠. 정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s parking free if I stay at the hotel? Actually, we charge a small fee. It's $5 per night.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서 끊을까요? 그쵸, free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if 다음에 I예요. 여는 할게요. If I 해주시면 되고요.
stay가 맞아요.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잠 stay.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t's parking free if I stay at the hotel.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컴마니까 액츄얼리에서 끊고요. 차지 다음에 오니까 여기는 비켜서 차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에 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지만 이거 읽게 되면 뭐예요? $5라고 해서 5에서 F로 나오게 되죠. 근데 앞에가 TSF가 되죠. 그럼 자음이 3개 겹쳤으니까 두 번째 자음 S는 생략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 S는 축약형의 S. 아까 말씀하셨잖아. 축약형의 S는 뒤에 자음이 나와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치 발음하지 않습니다.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Yes. 자, 그 다음 information 앞에 THE 나왔네요.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TH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발음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쵸. 호텔은 자음이니까 더 호텔이 되고요. information은 모음이니까 the information에서 발음이 다릅니다. 자, 시어머니 파트 1입니다. Are you close to your mother-in-law? 자, 여러분 mother-in-law 하면 법적으로 묶여있는 그러니까 법안의 어머니죠. 이거 뭐 얘기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고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family, 가족을 만들 때 혈연으로, 즉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차적 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 2차적인 가족은 뭐냐면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 묶이죠.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법적으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처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여자 쪽에서는 시댁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다? 법 안에서 묶여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시어머니, 남자 쪽에서는 장모님이 되죠. 이런 걸 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어머니라는 mother의 법안에 묶였다. in law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LOSE가 나왔는데 이거는 품사가 뭘까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왜? 앞에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 원형이 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고요. CLOSE가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가까운, 친밀한. 근데 제가 발음을 하지 않고 계속 철자로 읽고 있죠. 그 이유가요. 여러분 단어가 SE로 끝났는데 그 단어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보통은요. 끝이 SE로 끝나지 않으면요. 동사가 됐던 명사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부사가 됐던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의 끝이 SE로 끝나게 되면 명사와 형용사는 스 발음이 되고요. 동사는 z 발음이 돼요. 제가 이거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close가 아니라요. close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of course, 물론이지.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자,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잘 지내 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뭐예요? 나와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We are like best friend이죠. 자, best friend 하면 뭐죠? 가장 친한 친구. 자, 여기서 best friend은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뒤에 친구와 같이 쓰이게 되면 가장 친한. 이거 영어 뭐예요? 최상급이죠? 여러분 문장에서 최상급 어떻게 하세요? EST 붙이면 최상급이라고 하셔요.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게요. 그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가 붙게 되죠. 근데 형용사 앞에만 THE가 붙이고요. 부사 앞에 최상급에는 THE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스트는 가장 좋은, 가장 친한이죠. 그렇게 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최상급을 뜻하고 형용사니까 the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the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어떤 국한을 져줘요. 어떤 무리 안에서 국한을 져주게 되면 그때는 the를 쓰는데요. 무리를 국한시키지 않고 최상급의 형용사를 쓰게 되면 the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You are best friend. 너는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하는데도 더를 안 써요. 그 이유가 뒤에 어떤 걸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너는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he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ike을 보시게 되면 like이 여기서 뭘까요? 이거는 비동사 뒤에 제가 동사 원형 안 쓴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CLOSE가 형용사인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like도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ing의 현재 분사, ed의 과거 분사를 써야 돼서 이거는 전치사예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 같아 라는 얘기죠. 친구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 같아 까지 보시면 됩니다. You are so lucky. 자, 너는 엄청 운이 좋네 라는 얘기죠. so는 여기서 무슨 뜻이야? 부사로 쓰였고 엄청 매우라는 뜻입니다. 자, lucky는 뭘까요? 형용사로 행운의, 운이 좋은 이란 뜻인데요. 보통 여쭤보면 호가다 럭키를 행운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럭키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단위를 얘기하죠. 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럭이 명사로 행운이에요. 명사에다가 y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 됩니다. 그래서 럭키는 형용사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Are you close to your mother-in-law? Of course. We get along with each other. We are like best friends. You are so lucky.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게 CLOSE가 형용사기 때문에 쓰 발음 난다고 했죠. 이 CLOSE 말고 이런 걸로 활용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 뭐 있으세요? 그쵸? USE 얘도 명사와 동사가 다 되죠. 명사로 쓰이면 사용, 동사로 쓰이면 사용하다죠. 명사로 쓰게 되면 use가 되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use가 되죠. 영어는 공식은 없어요. 규칙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best가 ST인데 friend이 FR이죠. ST FR이니까 두 번째 생략 best 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파트 1입니다. It's so warm outside. 밖이 엄청 따뜻해 라는 뜻이죠. 네, 여기 is는 뭐다? It is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따가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I know, 내 말이 란 뜻인데 영어에서 알았어가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I see가 있고 I know가 있어요. 그거의 차이는 뭐다? I see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I know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래서 내 말이란 얘기니 네가 한 말이 내가 알고 있었던 거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까지 가실 수 있고요. Spring has
finally come이에요. 자, spring이 나왔는데 spring은 여기서 봄인데 spring이 원래 명사로 쓰면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용수철. 그 다음에 샘. 어머, 나는 샘이나 라는 뜻이 아니고요. 퐁퐁퐁 쏟는 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온천이라는 단어 있죠. 온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핫스파 아니고요. 핫스파 아니고요. 핫 스프링이라고 해요. 뜨거운 것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게 온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용수철이 됐던 샘이 됐던 봄이 됐던 공통점이 있어요. 봄이 되면 개구리가 폴짝 뛰고요.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요. 아지랑이가 아질아질 피어나죠. 마찬가지로 스프링은 이렇게 딱 쥐었다가 피게 되면 펑 터져요. 개구리가 펑 뛰는 거와 똑같이. 그 다음에 샘은 퐁퐁퐁 솟죠. 꼭 아지랑이가 아질아질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finally 보도록 할게요. finally는 부사로 드디어, 마침내. 자, 마침내 봄이 왔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has 다음에 come이 나왔죠. 이게 지금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근데 come은 원형 아니에요? 아니요. 이 come이라는 동사의 동사 변형이 어떻게 돼요? 동사 활용이 어떻게 돼요? come, came, come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예요. 원형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 맞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형이랑 해석이 거의 비슷한데요. 굳이 과거형을 안 쓰고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쭉 계속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Let's go for a drive예요. 자, 여러분, let's 하면 뭐예요? let us의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보통 해석 어떻게 하세요? 뭐뭐뭐 하자.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자, 그러면 go for a drive를 보셔야 되는데, 자, drive가 원래는 뭐예요? 동사로 운전하다인데 뒤에 어가 붙었고 이렇게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자, 우리나라 단어들은요. 한 단어는 명사, 한 단어는 동사 이렇게 쓰이는데요. 영어는 한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좀 생각을 열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라는 부정관사 뒤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고요. 과연 drive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우리 드라이브 간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차를 운전해서 외출하는 거잖아. 근데 그 외출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산책이라고 하죠.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휙 나갔다 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드라이브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러 가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보시기 전에 조금 더 볼게요. That's a fabulous idea. 자, 우리가 아이디어 하는데 한국말로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외래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fabulous 하게 되면 멋진이에요. 그러면 멋진 생각이네 라는 얘기죠. That's는 뭐예요? That is의 줄임말. 자, 영어에서는 this 이것, that 저것, it 그것 이런 게 왔다 갔다 안 해. 그러니까 원래 문법 시간에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생활 용어에서는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That's a fabulous idea라고 하지만 It's a fabulous idea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t's so warm outside. I know. Spring has finally come. Let's go for a drive. That's a fabulous idea. 자, 여러분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원래는 S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S가 쓰인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It is. 두 번째, let less. 세 번째, that does.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세 개의 S 발음이 동일한가요? 설마 제가 스 발음이냐 즈 발음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그치? 꼭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 있나 하면 어떤 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죠. 네, 세 개가 다 동일하게 발음 나고요. 얘네들은 다 축약형이기 때문에 뒤에 S를 꼭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S 뒤에 S가 나왔잖아요. so라는. 그래서 앞에 S를 안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축약형이니까 하셔야 돼요. It's so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스프링이 맞아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은 P가 나오기 때문에 쌍잠, spring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TS, G에서 잠이 3개 겹치지만 축약형이기 때문에 less 해주시면 되고요. 이 for가 단독으로 발음을 하면 R 사운드가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음과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자, 그 다음에 drive죠. 네, DR 사운드예요. R 사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GR, drive.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Let's go for a outside. 아니, let's go for a drive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T 사운드를 뒤에 모음으로 넘겨주세요. That's 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no에서 K가 묵음이에요. 자,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K 사운드가 묵음입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단어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으세요? knife. K-N-I-F-E 해서 칼이죠. 거기서도 K가 묵음입니다. 자, 컴퓨터예요. Oh no. 안 돼. My computer froze. froze 하게 되면 freeze의 과거형입니다. 원래 freeze 하게 되면 뭐예요? 얼다. 내 컴퓨터가 얼었어 라는 얘기죠. 컴퓨터가 어떻게 얼어요? 얼음도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얼음 땡 하고 놀이 옛날에 하시게 되면 얼음 하면 어떻게 돼요? 멈춰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얼었다는 건 멈춘 거죠. Did you save your work이죠? sav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컴퓨터가 쓰이게 되면 저장하다. 이게 은행에서의 저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쓰게 되면 이게 뭐예요? 저축하다. 또 있어요. 야구 경기 보다 보면 save 했어요 라고 하죠. 그거는 저장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저축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구하다. 살리다.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니까 저장하다. 그 다음에 이제 work을 봐야 돼요. 이 work은 여기서 동사, 명사, work은 동사, 명사 다 돼요. 이거는 명사죠?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격 뒤로 나왔죠? 소유격은 형용사와 같은 뜻으로 명사를 꾸며줘요. 자, work이 명사로 쓰이면 그치. 일. 또 있어. 일하는 장소를 뭐라고 해? 일터.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이 나오게 되죠. 미술가는 미술작품, 음악가는 음악작품이 나오죠. 그 작품이라는 걸 뭐라고 한다? 영어로 work. 자, 그럼 너 작업한 거 저장했어? 단 1초라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No, I completely forgot to do that 이에요. completely 하게 되면 부사로 완전히 전적으로. 나 완전히 forget이에요. forget은 있다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뭘까요? remember, 기억하다. 나 저장하는 거 완전히 잊었어. to do that이에요. 여기서 do는 하다고요. 여기서 하다는 뭘 얘기한다? save. 저장하는 거 완전히 잊었어.
yikes. 자, yikes 하게 되면 아이고라는 뜻이에요. That's too bad. 너무 안 됐다. 너무 나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아프거나 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헤어지거나 이랬을 때 나쁜 소식이죠. 어머 안 됐네. That's too bad.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Oh no. My computer froze. Did you save your work? No, I completely forget to do that. Yikes. That's bad.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문장. did 다음에 you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Did you? save 다음에 you니까 save your. 자,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Did you save your work?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at는 that is의 줄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이 3개 겹쳤다고 해서 두 번째 S 발음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That's b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텔 음식점입니다. Is there a good restaurant in the hotel? 자, is there 하게 되면 언제 써요? 뭐뭐가 있나요? 보통 명사가 단수예요. is 썼으니까. 그래서 a good restaurant이에요. restaurant예요. 그러면 좋은 음식점이 있나요? 괜찮은 음식점이 있나요? 장소를 국한해 주셔야 돼요. in the hotel. 호텔 안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나요? And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on the 7th floor. 우리가 is there를 해서 비동사로 물어보면 yes, no 이렇게 대답한다고 배우셨죠, 학교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영어에서는 이렇게 yes, no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문장을 말해버립니다. is 하게 되면 뭐예요? 아니, there's 하면 뭐예요? 이게 축약형이죠? there is의 줄임말. 그러면 Italian restaurant니까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On the 7th floor, 7층에. 여기서 floor 하게 되면 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th는 뭐예요? 서수예요. 7번째. 그러면 7층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는 뭐예요? 뭐뭐 위에니까. 1층 위에 2층 세우고 2층 위에 3층이니까 언전지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스토랑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어고요. 영어로는 레스토랑트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탈리아의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이탈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탈리안 쓰셔야 돼요. You will need a reservation. reservation 하게 되면 예약입니다. 예약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아니고 미래니까 여기서 you will의 줄임말 you를 쓰셔도 되는데 이거 왜 풀어놨을까요? 그쵸, 강조예요. 축약할 수 있는데 풀어놓은 건 강조입니다. 예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Can I have their number? 자, 여기서 넘버는 번호인데요. 이건 전화번호 얘기하죠. 사람들이 번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한테 번호를 매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전화번호. 굳이 앞에 phone을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can I는 언제 써요?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니까 허락, 양해를 구할 때.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는 좀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May I? 블라블라. 여기서 have는 가질 수 있을까요?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s there a good restaurant in the hotel?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on the 7th floor.
You will need a reservation. Can I have their number? 자, S 발음 다음에 on이 나왔죠? There's on. 연음시켜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flow가 층이란 뜻도 있지만 마루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eed 다음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nearer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reservation의 어근이 있죠. 뭘까요? reserve예요. ATION을 떼버리고 E를 붙이시면 되고요. 이게 reserve 할 때는 이 사운드가 이 발음인데 이렇게 명사가 돼서 reservation 하게 되면 이 발음이 발음이 됩니다. can 다음에 I니까 연음시켜서 can I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today's 퀴즈예요. get along with의 뜻을 써주시는 겁니다. 뜻 써주시는 거예요. 자, today's 팁이에요. athleisure athletic과 leisurely 합친 스포츠웨어의 용어로 가장 가벼운 스포츠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thletic 하면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eisure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쉬는 것을 말할 때 레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스포츠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룩이 붙었으니까 룩이 여기서는 명사죠. 보임이란 뜻이잖아요. 이는 일상에서 편안한 스포츠웨어 차림으로 하는 현대인의 추세를 반영하여 일상생활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면서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는 의상을 뜻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어 코프 룩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건 뭘까? 전혀 안 어울려. 위에는 등산복을 입고 밑에는 분홍색 하이힐을 신지.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땐 절대로 안 어울려요. 위에는 하늘하늘한 공주 같은 옷을 입었고 밑에는 등산화를 신어요. 그게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어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요. 요새 이렇게 뭐가 유행이었냐면 위에는 공주풍의 옷을 입고 그 운동화 중에서 하얀색 민자 운동화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어글리 슈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색이 막 섞이고 투박하게 생긴 운동화를 신어요. 절대로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코프 쪽이죠. 절대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걸 의외로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계속 보면 그나마 또 괜찮아 보여. 이런 것을 고코프 쪽이라고 했었고요. 오늘은 애슬레저룩인데 이건 뭐냐면 가벼운 스포츠웨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원래는 레저를 위해서 입었던 옷인데 그거를 일상생활에 그대로 가져와서 편하게 입는 것을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애슬레저 룩은 가장 쉽게 연출하는 방법은 하이힐 스포츠웨어로 선택하는 거다. 예컨대 조거 팬츠. 이 조거가요. 조깅하는 사람의 를 뜻하는 조거와 바지를 뜻하는 팬스를 합쳐서 조거 팬스로 발목 부분은 리브. 원래 리브 하면 갈비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 처리한 게 특징.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발목이 웬 갈비뼈가 나와? 그런데 얘기하면 여러분 갈비뼈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골져 있죠. 뼈가 나오고 그 사이에 비고 다시 뼈가 나오고 비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옷 중에서 보통 손목 부분이나 발목 부분에 뭘 하냐면은 이렇게 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번 펴주는 게 아니라 뭉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바지가 되면 밑에가 뚫려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운동할 때는 이게 나풀나풀거려서 방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운동복은 밑에 발목 부분을 조여준다고요. 묶어준다고요. 이렇게 모아준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골져 있어요. 골이 젖은 상태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되어 있어. 그것을 리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깅스는 또 뭐냐면 착 달라붙는 거잖아요. 레깅스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남자들이 바지를 입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플나플 바지가 아니고요. 다리에 착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것을 입었어요. 보시면은요, 루이 16세 뭐 이런 왕들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바지를 입었는데 착 달라붙어 있어. 꼭 타이즈 같이 생겼어. 그래서 다리에 착 달라붙었다 해서 레깅스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언제 써요? 언제 입어요? 그쵸? 필라테스를 하거나 요가를 할 때 나플라플보다는 이렇게 몸에 착 밀착되어 있으면 동작을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깅스를 입게 되죠. 그 다음에 테니스 스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성 테니스 선수들 보게 되면 바지를 입지 않고 짧은 스커트를 입어요. 근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테니스 스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의로 활용을 하는 거죠. 조거 팬츠나 레깅스나 테니스. 얘네들은 원래 이게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그걸 입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애슬레저 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면 간단하게 애슬레저 룩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애슬레저 룩까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투데이스 팁에서 보는 시사 용어는요, 단순히 그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뒤에 나오는 다시 용어와 합쳐지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첫 번 보고 넘기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봐주셔서 뒤에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애슬레저 룩까지 봤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